안녕하십니까. NRMS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저가 구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상은 좀 비교적 간단한 형상을 만들 겁니다. 복잡한 형상을 만들게 되면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교적 간단한 형상을 좀 통해서 그 기법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각 박스를 다음과 같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만들었고 나와가지고 두께를 한 5mm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5mm.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 클릭하고 M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생기는데, 이걸 up to 기능을 써서 U를 쓰고 이 좌표를 선택을 하시면 이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치수를 굳이 서킷에서 다 맞출 필요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을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mm 짜리 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mm 좀 클 수도 있겠네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이도록 10mm 그냥 10mm로 놔두고 여기서 떨어진 치수를 조금 40mm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좀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오른쪽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mirro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mirror plane, mirror plane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select body to be mirrored, 그러니까 대칭되어야 될 바디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면 대칭이 바로 되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고 이제 한쪽은 고정이 될 거고 한쪽으로는 이제 하중을 인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최저가를 시켰을 때 형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은 이렇게 되었고, 자, 그런 다음에 구조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해석에서는 한쪽은 제가 고정을 하고 한쪽은 하중을 주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자는 뭐 5개 정도 주고 격자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격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격자를 가지고 구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 스포트를 가지고 이 부분은 픽스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alse로 이 부분을 하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컴포넌트로 바꿔서 Z 방향으로 200km 정도, 네, 2000뉴턴이니까 200km 정도 되겠죠. 그 뉴턴은 결국은 뉴턴의 의미는 아시죠, 그죠? 200뉴턴이면 2000에다가 나누기 9.81을 하게 되면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203.8 킬로그램 정도가 여기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200kg를 정확하게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 모델에서 아니고 지오메타리에서 디스트리뷰티드로 해서 여기다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0kg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200kg이 그냥 놔두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너시아에서 스탠다드 어스 그래비티를 중력 가속도 방향을 이렇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질량이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질량이 200kg과 동시에 이 바디가 가지고 있는 자중의 이 중량의 영향도 여기에 픽스드에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를 주는 것보다 질량을 주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를 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서포트가 고정이 되고 이 부분에 이제 200kg의 매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중을 중력 가속도 방향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브에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형상이기 때문에 해석은 금방 진행됩니다. 그러면 네, 0.006mm고 38MPa 정도 응력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38MPa이면 안전율로 따져도 한 10, 90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300. 맞네. 250MPa니까. 네, 6 정도 안전율이 나오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응력이 이제 분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부분에서 좀 응력이 가장 크게 분포가 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보이는 변형의 형상은 실제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0.006mm죠. 그래서 거의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오토 스케일로 해놔서 그렇고 실제로 보시려면 트루 스케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형이 없죠. 네. 지금은 이 오토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조 해석이 다 진행이 되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 Structure Optimization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고 네, 이제 쭉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쭉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윗부분은 다시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쪽은 위에 계산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지금 보시면 이제 500번의 뭐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리전은 이 부분이 될 거고, 그리고 exclusion 포함하지 않을 영역은 바운다리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all 바운다리 컨디션입니다. all 바운다리 컨디션 그죠? 이쪽 부분이 바운다리가 형성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all boundary condition이 아니고 geometry selection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윗부분에 있는 여기 픽스드 스포트만 바운다리 컨디션이 됐지 윗부분은 질량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여기서 올 바운다리는 선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쪽은 고정되고 한쪽은 이제 중량물을 달았을 때 그때 이제 중간에 연결하는 뭐라고 그러죠? 뭐 조인트 그 커넥팅 바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 바. 그래서 그 연결 바의 최대 형상을 좀 확인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토폴로지 오토마이제이션도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덴시티 베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일단 컴플리언스 좀 정해져 있는 그걸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미니마이저로 최소화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 최소화를 뭘로 할 거냐 하면 여기 보면 percent to retain 질량을 얼마나 남길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인데 한 뭐 20% 정도 질량을 남기는 걸로 계산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lve를 누르시게 되면 이 진행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네, 질량을 이제 20%만 남기고 이거 형상을 만들어 보라고 이제 명령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두께도 좀 얇아졌네요. 네. 기존 형상에 비해서 이제 두께도 좀 얇아졌고 계속 지금 계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량을 조금 20%라고 해버려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질량을 조금 많이 잡을 걸 그랬습니다. 네, 지금 20%를 했을 때 이러한 형상으로 지가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남겨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남겼고, 그래서 이러한 형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약 27% 정도 남겼네요. 27%. 그래서 20%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다음에 다른 것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30%를 남기고 지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를 남기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는 20%보다는 질량을 조금 더 많이 남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계산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0%를 남기는 게 20%보다는 조금 더 빨리 계산이 진행이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형상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쪽으로 두께도 조금 얇아졌고, 그죠?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겼고, 네, 이러한 형상이 이제 진행이 되었네요. 중간에 보면 이거 좀 뻥 뚫렸습니다. 그죠? 이 부분 좀 이런 형태도 나타나는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optimization region에서 optimization 타입의 topology optimization으로 density based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 마우스를 누르시면 여기 duplicate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게 하나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벨 셋 베이스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이제 한번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벨 셋과 위에 있는 이제 그 매스 쪽의 차이점은 레벨 셋은 이 남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익스클루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주의를
조금 강하게, 강하게라보다는 그 부분에 좀 여유를 두고 나머지를 좀 진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네요. 두께는 이제 동일하게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서 중앙을 비우는 형태.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얘 형상을 한번 보도록. 그렇죠. 형상의 윗부분에 이제 이러한 형상으로 이제 나왔고,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레벨셋 베이스드로 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남겨야 될 부분, 경계 조건을 잡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두께를 조금 많이 부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두께를 조금 줄이는, 그래서 30%를 잘 가져왔고, 위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 39%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의 형상이 좀 윗부분보다는 훨씬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질량을 최대한 감소, 몇 프로의 질량을 정해주고 그 질량을 감소시키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ponse constraint를 이제 델리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옵티마이제이션 오리지널은 레벨셋 베이스드로 내나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는 컴플리언스가 아니고 위에 우리가 이제 따로 지정을 해줄 게 질량을 최소화로 해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최소화로 할 건데 조건을 뭘 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기반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50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네, 이제 맥스가 50메가파스칼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이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맥시멈이 50메가파스칼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솔브를 해서 계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가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결국은 질량을 몇 프로로 가져가라고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질량을 감소시키라는 해석을 진행을 했다면, 밑에 있는 부분은 질량을 가장 최소화시키되 이제 응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응력이죠.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스트레스. 전체적으로 응력 분포가 50메가파스칼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형상을 한번 잡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잡게 되면 이제 이러한 형상으로 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최적을 줄이는 것에 비해서 이 응력 값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계산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질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 이제 응력 부분을 더 베이스로 진행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죠? 응력을 기반으로 저희가 50메가파스칼을 최대로 해서 글로벌 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응력이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이퀴버넌스 스트레스 보시면 이 에버리지가 한 11메가파스칼 정도, 그 에버리지 정도의 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로컬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메가파스칼 정도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27% 정도 이제 질량이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응력을 100메가파스칼로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높여가지고 다시 계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전체적으로 27.75%였죠. 그래서 이걸 조금 높여가지고 허용 응력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높인 상태에서 다시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아까보다는 더 질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 있는 뭐 스트레스 효용 한계치를 조금 더 높였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아마도 질량이 조금 더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부분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스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매스를 만족하게끔 형상을 최적화를 하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해석은 어쨌든 질량을 최소화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응력 분포가 100메가파스칼 얼마 이하로 될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으라는 명령어를 준 겁니다.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허용 응력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형상들이 이 질량이 더욱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는 27%로 27%인가 그랬었죠. 27%. 네. 지금 이제 20%로 형상이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더 높이게 되면 이 형상이 더 줄어들 겁니다. 아까보다도 더 많이 얇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줄여 보도록, 조금 더 한 번만 더 응력 값을 조금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메가파스칼 되어 있는 걸 저희가 200메가파스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계산이 될는지는 안 될 수도 어쨌든 계산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100메가파스칼일 때보다도 아마도 질량이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 계산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계산을 진행을 하실 때 실제 뭐라고 그러죠? 응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를 기준으로 질량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질량을 줄이겠다 하고 형상을 추출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걸 방향을 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100메가파스칼일 때 형상을 나타내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200메가파스칼일 때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200메가파스칼의 허용 응력을 주다 보니까 네, 체력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200메가파스칼 같으면 항복 강도가 254메가파스칼이니까 안전율이 1도 안 되죠. 그죠? 250에서 200. 안전율이 1은 뭐 1은 조금 넘기는 넘는군요. 1은 조금 넘는데 그래도 1.5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취약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포트를 4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둘, 셋, 이 부분은 이놈의 형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 형상을 가져오고, 여기는 세 번째 형상, 여기는 네 번째 형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형상이 다 틀린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 해석 기법에서 density based로 해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density based로 해석을 진행한 거고, 이 부분들은 이제 레벨 셋으로 해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density based보다는 레벨 셋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고정되는 부분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다른 형상,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석이 진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ensity based는 완전히 고정 부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질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순전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레벨 셋 베이스로 좀 진행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고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고 좀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두께도 보면 이 두께가 좀 얇아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두께가 이제 동일하고, 근데 이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질량을 몇 프로를 남겨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량을 저희가 여기서 30%로 퍼센트를 남겨라고 조건을 줬죠. 근데 조건을 줬는데, 조건을 줬는데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39.8%의 질량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30.2%의 질량이 남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부위에는 조금 이제 좀 강하게 견딜 수 있도록 조금 자기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두 개의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응력을 기반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응력이 100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가장 질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진행한 결과를 나타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44%가 질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의 80%가 질량이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건 이제 허용력을 200메가파스칼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폴로지 덴시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나왔는데, 두께도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두께가 상당히 얇아졌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17%, 이 부분은 20%. 허용 응력을 저희가 100메가파스칼을 허용을 했을 때는 20%가 이제 재료가 남았다면 저희가 허용력을 200메가파스칼로 올려주니까 17% 정도의 응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력이
남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형상을 저희가 수정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이 형상들에 대해서 그대로 조건을 주고 좀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당연히 어느 부분이 가장 안전성도 확보하고 뭐 형상도 좋은지, 그래서 이런 이렇게 좁히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의 형상은 이 지오메타리에서 잠시 조금씩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